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 주공 5단지가 건축 심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최고 35층 996가구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잇따른 기업 투자 유치로 2차 전지 심장부를 꿈꾸던 새만금이 중대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78%나 삭감되며 항공과 도로 등 개발이 사실상 물 건너간 데다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낙후된 서울 역세권의 고밀 복합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해 공공성과 사업성 강화에 나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취미로 골프를 새롭게 시작한 지인이 있습니다. 이 지인은 이왕 시작하는 거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전문 강사에게 강습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또 주변에 이 PT를 시작한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혼자 할 때보다 이 PT 전문 강사와 함께하니 그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단 운동뿐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바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걸 텐데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좀 크게 성공하고 싶다면,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까요? 멀리 시간 들여서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통해서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투자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1시간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보내주셔도 자세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며칠 비가 내리더니 정말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처럼 예쁜 하늘도 보이고 있던데요. 또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활짝 필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입니다. 부동산 그 뉴스에서 눈에 띄는 소식이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의무를 권장으로 했다라는 게 상당히 눈에 띄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뭐 서울시장 주축이 돼서 서울시 재개발 뭐 그동안 부족했던 주택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이제 많이 정책들 그 재개발 사업들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끝판왕은 사실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사업성 자체가 확실히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공공주택의 의무를 50%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50%에 대한 부분을 또 공공에다가 할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뭐 내 거 남한테 뺏긴다는 그런 어떤 손해의식, 피해의식도 좀 사로잡히게 되면서 사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지역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의무에서 권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사업성 자체가 확실히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정말 서울 그 수많은 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또 투자금들, 자본금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더라도 개발될 곳은 정말 거의 정해져 있죠. 뭐 딱딱 지금도 눈에 떠오르는 지역들이 있는데 일단 이 시간 통해서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는 거고요. 오늘도 준비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소장님의 도움 필요하다 하신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빌라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네. 그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 어떻게? 예. 네. 어느 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좀 매수하셨어요? 목삼동 714의 3번지. 11사에 714의 3번지. 714의 3번지 목동에 있는 거 목삼동을 말씀 주셨는데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2020년도인 것 같은데. 2020년. 그럼 한 3년 정도 보유를 하신 건데 예, 투자 예.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의 향후 전망 계속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투자 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대표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목동 714의 3번지라고 하셨죠? 네. 네,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두란 아파트 있고,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은편에 이제 뭐 대형 아우리 아파트들 뭐 좀 뭐 등촌동 현대 아이파크 밑쪽으로 이제 성원 아파트 아래쪽으로 있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지가 한 3년 정도 되셨다고요? 네. 이거 매수하실 때는 네.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매수하셨을까요? 재개발 바랍. 재개발 바라보시고, 네. 그런데 뭐 어때요? 좀 뭐 이웃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보면 뭐 좀 개발에 대한 관심들도 있고 그래 보이던가요? 거기 목사동은 거기 네. 좀 이렇게 금이 쳐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네, 네. 보시면 네.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다세대 주택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은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강북 횡단선이에요. 예, 예. 국가철도망 사업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강북 횡단선인데 요 뭐 등촌역에서 요 아래쪽 목동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이제 올해 연말에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뭐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6년에 착공이 들어갈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한 뭐 평균적으로 한 5년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한 2031년부터는 예. 실제 이제 개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바로 이제 등촌이동 주민센터 요 앞쪽으로 해서 이제 지하철역이 새로운 역이 하나 생길 텐데 예. 그러면 우리 다세대 주택은 그동안은 너무 불편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비록 이제 경전철이기는 하나 예. 그래도 여기 이제 철도 교통이 개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세권 빌라로 탈바꿈하면서 가격의 상승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가격의 상승 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경전철 지금 이제 개통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 우리가 지하철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철에 비해서 경전철역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가격의 이제 변화 폭을 봤더니 뭐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하지만 없는 것보다야 100번 낫더라. 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노선을 타고 이 경전철을 타고 어느 노선에 연결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위에 당연히 9호선은 좋다라고 하겠지만 아래쪽에 또 뭐 9호선하고 5호선이 연결이 돼 있어서 일단은 강남과 저쪽에 광화문 쪽 일대 도심 쪽으로 이제 좀 접근하는 게 용이해질 텐데 일단 이거는 먼 얘기란 말이에요. 31년.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얘를 매수하셨을 때 가장 큰 목적은 말씀하셨던 대로 재개발이잖아요. 네. 재개발인데 보시면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뭐 영도 초등학교, 정목 초등학교 뭐 요쪽으로 해서 요 주변으로 해서는 이제 목사동 쪽 아까 말씀하셨던 이쪽으로 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소규모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위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요 위쪽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일단 이 아래쪽에 목사동이라든가 저 위쪽에 가로주택 사업이 좀 활성화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여기는 단독주택 재건축 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주변에 있는 곳보다는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의 비율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있는 곳은. 네. 이 아래쪽들은 단독주택의 빌라, 다가구 주택의 어떤 그런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사람들이 진행을 하려고, 왜냐하면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수가 높게 되니까 나중에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그만 대지를 갖고 있어도 원하는 뭐 84제곱미터라든가 이런 평형대를 받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요 714번지 주변으로 해서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지금 중요한 건 주민들이 이제 역으로 제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예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밋밋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뭐 누구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없고 그냥 그런 말조차도 나오질 않고 그냥 그러니까 아랫 동네 윗 동네 진행되는 거에 그냥 그렇게 된다더라라는 관심만 조금 가지고 있는 수준이지, 이거를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제 안테나에서는 전혀 그런 들리는 소리는 없거든요. 상당히 무미건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뭐 경전철이 이제 강북횡단선이 개통이 뭐 그것도 예정대로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개통이 된다라고 해도 지금부터 한 8, 9년 길게 잡으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 안에 다른 데들은 서울 시내가 지금 서울시 자체가 2030년까지 80만 호를 정비 사업으로 이제 공급을, 이 중에 60만 호를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향후 한 1, 2년 정도는 이 정비사, 그리고 또 오늘 그 아까 인사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세권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초기 재개발 사업을 좀, 그러니까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별로 무미건조한 이곳에서 시간만 좀 보내게 되는 게 아니냐. 막상 8년에서 9년, 10년을 기다렸다고 해도 가격 상승 효과는 상당히 미비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아, 예. 저는 매도하시고 예. 좀 더 활성화하고 움직이고 이런 곳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여기 전세 주고 계세요? 네. 전세 주고 계시면 뭐 그러면 갭으로 내가 투자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그때 7천 정도. 아, 7천 정도 이제 묻어 있는 거예요. 예. 혹시 부동산에서 호가 알아보시? 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3룸이요. 쓰리룸이요. 그럼 전세가 비율이 좀 높겠네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조금은 높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일단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모아놓은 또 뭐 쌈짓돈 같은 거 있으세요? 투자 자금 같은 거? 지금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글쎄, 그 돈이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짧게라도 제가 좀 찍어드리려고 하니까. 아, 예. 그렇게 그 정도는 없고 조금씩 지금 이거 그러면 봐가면서 모아가면서. 예,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모아가시면서 우선은 저는 좀 매도하셔서 다른 쪽에 지금 한참 활성화되고 있는 곳들 엄청 많아요. 이 지역만큼 이렇게 조용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목적 자체가 재개발 투자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액으로 초기 재개발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한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투자 방안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네. 횡단선은 안 생기나요? 네? 생길까요? 안 강북 횡단선. 올 연말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26년에 착공이 뭐 토지 보상이 뭐고 다 이제 뭐 계획이 다 잡히고 나서 사업계획 실시가 나고 인가가 나게 되면 착공이 들어가겠죠. 그런 기간 자체가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전 좀 빠르게 잡고서 2026년에 예정대로 지금 이렇게 예정은 돼 있어요. 26년에 착공이라고. 아, 예. 그러면 공사 기간 5년 정도 하면 31년도에는 개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려운 점 생기시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영종에 네, 스카이시티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좀 알고 아. 싶어서요. 네, 이거를 지금 거주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3년 전에 네, 여기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네, 그때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7, 8억 정도 갔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져서 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걸 매수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다가 이 방송을 보게 돼서 네, 한번 좀 자문 좀 얻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주택 상황이실까요? 아니요, 주택이 있는데요. 네, 투자 목적으로. 시골에 예, 투자 목적으로 하나 더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신 아파트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인데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영종도의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쪽에 어떻게 생활권이 인천 뭐 생활권이세요? 아니요, 서울인데 네, 네. 제가 3년 전인가 한번 여기 관심 있게 누가 좀 괜찮다라고 해서 관심 있게 좀 봤다가 네, 그때 스카이시티가 대장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지역에서 대장주고 그 다음에 네. 상권하고 바로 가깝고 네, 네. 제가 봐도 그 아파트 종류는 제일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 시세가 떨어져서 네, 이번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고요. 네, 사실 25년도에 청라하고 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네, 네, 좀 더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네, 네, 네. 해서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교통편도 많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고, 그다음 또 정부에서 뭐 이렇게 말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뭐 바이오 특화 단지라든지 네, 네, 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많이 보셨네요. 네, 자세한 정보 좀 얻고 이걸 지금 매수해야 되는지 네, 좀 알고, 또 하반기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있어서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 좀 정보 좀 얻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네네. 지금 우리 스카이시티 뭐 35평 보고 계시겠죠? 네네. 네, 35평이 주력 평형대고 이 35평 가격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가격 자체가 뭐 알아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한 5억대 초반이더라고요. 5억대 초반이요. 5억대 초반인데 이게 한 6월인가 7월만 해도 그 5억 정도 갔었는데, 네. 상당히 많이 몇천 떨어졌죠?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네. 여기 전세 시세 알아보셨어요? 전세는 1억인가 더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한 2억 8천에서 3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이제 갱신을 해가면서 전세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네, 그 오른 전세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용 가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적정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을 환산해 보면 4억 초중반이 돼야 돼요. 4억 2천 정도에서 4억 5천 정도가 돼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전세가를 환산하는 매매 가격의 적정 매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전세 같은 것들은 임대니까 내가 이용 가치를 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거를 환산해서 이제 적정 전세 가율을 역으로 곱해줘 가지고 적정 가격을 매매 가격을 한번 찾아보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해 보면 한 4억 2천에서 4억 5천 선이 적정한 선인 거는 같아요. 그 매매가요? 네. 그런데 가격이 아직은 조금은 더 위에 있긴 한데 뭐 좋습니다. 이 가격이 좋다라고 하면 앞으로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고 나서 더 오르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인천 전체로 한번 볼게요. 네. 인천 전체로 봐도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9개년 그러니까 9년 동안에 공급이 쉬지 않고 계속 초과 공급이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물량 앞에 사실 장사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이 해소되는 시간이 적어도 3년 이상은 걸려요. 그러면은 네. 28년부터는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25년까지는 공급이 그냥 몰아치니까 초과 공급이야. 네. 적정 공급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천 전체도 힘든 상황에서 영종도, 중구의 영종도만 한번 따로 띄워볼게요. 영종도 같은 경우가 얘네들도 25년까지 영종도의 적정 인구 대비 무려 13,000세대가 공급이 돼요. 네. 인천 전체도 공급이 몰아치는데 영종도에만 13,000세대가 공급이 되거든요. 25년까지. 그러면 이거 누가 다 해소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해소해 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종도에 바다뷰도 있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유고라든가 연결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 연결되는 데가 지금 현장 보시면 위쪽으로 육지랑 연결되는 곳은 이 두 군데뿐이 없잖아요. 네. 네. 지금 TV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청라에서 이어지는 도로랑 여기 아래 연수에서 이어지는 네, 도로 네. 이렇게 두 개인 거예요. 네. 네. 인천대교하고. 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영종도의 물량을 해소해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좀 분산해 줄 수 있는 나눠 가질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두 군데인데 이쪽 위는 서구란 말이에요. 네. 아래쪽은 미추홀하고 연수구란 말이에요. 네. 이어지는 곳들이. 그런데 인천 전체에서 초과 공급량을 차지하는 것들이 어디냐면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예요. 얘네들이 거의 인천 공급량의 대부분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 공급대는 아주 핵심 지역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길을 못 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냥 예, 단순히 그럴 것 같네요. 생각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뭐 지인 말씀 듣는 건도 좋은데 이 영종 스카이시티 자리에 그 매수를 하고 싶다. 어쨌든 난 영종도에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늦게, 가능한 한 늦으면 늦게 매수하실수록 좋다는 소리예요. 그게 한 몇 년도 정도로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지 한 28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8년. 근데 이때는 또 많이 움직일 거기는 해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25년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시장 이후에부터는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될 거예요. 네. 24년이죠. 그렇죠. 24년 정도부터. 내년 이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은 또 그 시장 때 바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24년 가을 시장, 내년 요거보다 좀 더 지나서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정도에 그때부터 알아보시는 걸 시작하셔도 안 늦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이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거주 중인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그게 비과세에 맞췄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딸 이름으로 네. 서울에 봉천동 모아주택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네. 덥석 계약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도 잘 산 건지도 여쭤보고 싶고 네.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빨리 팔고 또 서울로도 또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좀 급해요. 제가 계약을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네. 싸게라도 네. 빨리 처분해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1, 2년 뒤에 네.
딸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나가니까 네. 네, 그때 하는 게 좋은지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면 우선은 이 봉천동의 이 모아타운 관련된 다세대 주택은 최근에 매수 계약을 좀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를 좀 비과세는 맞췄으니 빠르게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네. 시장 분위기를 봐서 더 가지고 가느냐, 이게 궁금하신 네. 것 같고, 그러면 네. 봉천동에 매수하신 다세대 주택 저희가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봉천동 41-113이요. 41-113번지의 다세대 주택을 얼마 전에 이제 네. 매수를 하신 거고, 그럼 두 개 다 네. 결국에는 투자 가치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네.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봉천동의 41-113번지. 네. 네, 얘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일시적인 오류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아, 네. 당황스럽네요. 봉천동 41-113. 네. 그래서 얘는 따님 이름으로 매수하셨다고요? 네. 따님은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할 예정이에요. 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인터넷 연결 상황이 좋지 않네요. 일단은 그냥 한번 볼게요. 네. 봉천동 41번지 일대는 네. 저기 성현 아파트 그쪽 드림타운하고 성현 아파트 그 사이에 있는 쪽인데 네. 맞죠? 네. 거기가 소규모 재건축 이제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빠르고 좀 노후도에 대해서 좀 그나마 좀 완화돼 있는 규제로 하는 거고 또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서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일단 봉천동 위쪽으로 보시면 드림타운하고 성현동화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겠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맞아요. 모아타운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일단 구역 자체는 예전부터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하여튼 정비 사업이 왜냐하면 이 위쪽에 4-1 그러니까 412 구역하고 413 구역이 네. 지금 뭐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구암초 앞에 지하철역 생겨 아래쪽으로 천주교 성당역 쪽에 또 이 서부선 연결되게 되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지하철역 그 경전철이지만 네. 일단 생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경전철이 이어지는 게 위쪽으로는 7호선이 이어지는 거고 네. 아래쪽으로는 2호선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울시 좋은 일자리는 다 거친다는 그 노선으로 이제 갈아탈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이 지역이 지하철까지의 접근성,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상당히 발전이 낙후돼 있던 지역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워낙 안 좋았었는데 이제 남은 일이 좋아지는 일이야. 네. 그럼 갖고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아, 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제가 앞에 그 첫 번째 상담하셨던 분하고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재개발 처음 이렇게 뭐 모아타운이 됐던 이런 것들이 초기 재개발 시장 해갖고 지금 이제 움직임 시작돼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빨리빨리 선정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이제 뭐 이주철거 착공 빨리 그 다음 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뭐가 됐든 2030년 전후로는 우리 눈에 아파트를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이제 좀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서부선은 뭐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없어지고 이러는 노선이 아니니까 일단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들, 재개발하는 아파트들 들어가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그러면 드림타운이라든가 뭐 성현동화 그러면서 이 주변을 싸고 있는 아파트들, 관악 프루지오 같은 경우들은 요즘 거래량 또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곳에서 한 3년 뭐 그 정도부터 굉장히 사람들의 3년 전부터 이제 시선을 많이 받은 아파트 타운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도도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 사업도 모아타운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지금 계약금 내셨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중도금도 내셨어요?
아니요. 뭐 잔금 어찌됐든 치른 계약금 떼먹힐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잔금은 언제예요? 10월 24일.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세요. 추석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네. 그리고 성북역 네네. 롯데캐슬 골드타운을 저도 이제 빨리 매매를 하고 네. 이런 재개발지를 제 이름으로 다시 또 사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얘 비과세 실현하셨다고 하셨죠? 얘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분양받아가지고 2019년도에 분양가 얼마였어요? 5억 2천인가 됐어요. 5억 2천. 네. 얘 지금 얼마예요? 11억 5천에서 12억 6천 그 사이 매매되고 있어요. 11억 5천 뭐 이라고 잡아도 5억 6억이 훨씬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예. 그렇죠? 네. 그러면 양도세 얼마? 12억 이하는 비과세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비과세를 실현한 폭이 네. 엄청 큰 거잖아요. 네네.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 성북역 롯데캐슬만 본다고 하면 네. 저는 금액을 바로 비교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신축이란 말이에요. 신축. 네. 신축급에 또 분당선이야. 그러면 강남까지 접근이 엄청 좋잖아요. 예. 애들 거기에 엄청 좋아해요. 거기에 대단지야. 네. 그러면서 이름 없는 아파트도 아니고 브랜드 아파트야. 네. 그러면서 초 역세권이야. 네. 그럼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부동산 상승기 다 이제 어느 정도 거쳤다고 판단해서 지금 조정기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아파트는 가격은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앞으로 가격의 흐름 자체가 네.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네네. 떨어지든 올라가든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전세자들이 탄탄하게 좀 그래도 계속 뭐 이왕이면 새 집이 좋으니까 예.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의 변동폭은 작지만 뭐 어찌됐든 횡보합할 것 같다라는 소리예요. 예. 올라도 되게 미미하게 오른다는 소리야. 아, 네. 그러면 내가 지금은 비과세를 하는 거야. 비과세. 네. 이 비과세로 해서 몇 억을 이익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비과세를 실현 안 하고 더 가지고 있다.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 있어서 일반 과세로 전환을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 비과세 기간을 놓치고 나서의 일반 과세로 전환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상승폭보다 예. 이 비과세로 해서 이익을 보는 폭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미련하게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당연히 매도하시고 네. 네네. 이 아파트가 좋고 나쁜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걸 매도하셔서 양도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다고. 세금적인 이익으로. 네. 그리고 제가 네. 412- 봉천동 412-2 입주권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21년도 7월에 매입을 했어요. 네네. 예, 그랬을 때 비과세 되는 거죠? 3년 안에 파시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네. 그 관리처분 아니 그 5년 이내에 재당첨 뭐 재개발은 그런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기준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 일단은 다음 분 기다리고 하시니까요. 요거 일단 오늘의 전화 문의하신 거에 대한 목적을 좀 실현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봉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은 어차피 주변이 개발 이루어지면서 모아타운 진행이 되니까 상당히 그 매수 시점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잘 네. 가지고 계시고 네. 이 성북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매도해서 갈아타는 게 이 세금적인 이익이 향후에 오를 차익을 또 추가 이익을 실현하는 것보다 훨씬 크니까 비교할 네, 수 없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훨씬 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하시고 갈아타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갈아탈지는 그건 나중에 또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건 계속 보유, 그리고 거주하시는 집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이 매도 계획부터 좀 빠르게 실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만약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 주셔도 또 김종인 소장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저는 이제 불광동에 저희 자녀 명의로다가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네, 한 1년 정도 내놨는데 지금 나가지 아. 않아서 네. 저희 이제 자녀가 혼인신고를 해야 돼서 무주택을 좀 만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엄마 명의로 하면은 어떨까 하고 지금 네. 한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말씀 주셨는데 좀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여쭤봐도 네. 괜찮을까요? 네. 8-134. 8-134번지. 네네. 불광동에 이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혼인신고 전에 깔끔하게 좀 무주택 상황을 만들고 싶다. 자녀분이 말씀을 네네. 하셨나 봐요. 투자 네. 가치가 있다면 명의 변경을 하는 게 좋겠고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 텐데 한번 네네.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를 잘 주셨고요. 여기는 언제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신축 빌라가 21년 12월에 네네. 저희가 이제 매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희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제약이 많더라고요. 1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한 1년 정도 내놨는데 네. 이제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네. 차라리 저 엄마 명의로다가 매도를 제가 해서 네. 제가 한 바로 길 건너가 불광 5구역 이제 네네네. 예. 이주시쯤 되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매도가 하기가 조금 낫지 않을까 해서 몇 년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전화 드려봤거든요. 네. 일단 그러니까 매도는 찬성이에요. 저는 대찬성 그것도. 네. 이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주택이에요. 네네. 근데 찬성인데 그 시간이 지금 뭐 마냥 기다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 받으시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이제 따님이 어떤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내가 나중에 천천히 왜냐하면 지금 나가질 않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좀 매도하는 그 시간을 좀 벌고자 인수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인수는 뭐 괜찮죠. 왜냐하면 급하게 네. 팔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잘 안 팔릴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번 보시죠. 이쪽 아래쪽에는 신통계획 1차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위쪽 같은 데는 불광 5구역이란 말이에요. 맞은편 쪽은. 그리고 요 위쪽이 독바위 역세권 개발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 어찌 됐든 진행 자체가 정비 사업이 뭐 주변으로 활성화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으쌰으쌰 하는 거야. 그리고 은평구 자체가 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택이 중요한 건데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요 반경 같은 경우에는 1종 땅하고 2종 땅이 혼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1종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뭐 다세대 단독 2종에 있는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이 혼종이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개발을 한다라고 해도 개발을 하게 되면 종상향을 하면서 개발을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여긴 고도 제한까지 걸려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제 말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고도 제한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가로주택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되면서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오랜 시간 기다린다고 해도 사업성 자체가 높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라도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그 매도 금액 가지고 건너편을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이쪽은 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뭐 어차피 그거에 또 맞는 뭐 돈이 없는 거지 투자처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매수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아예 잠겨버릴 것 같아요. 아, 네, 매수 자체가 그러니까 뭐 워낙 관심 밖의 쪽이에요. 이쪽이 일종 땅들이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섞여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 그나마 나머지 개발되는 땅들은 다 이종 땅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들도 아주 뭐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부터 이제 고도 제한이 계속해서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게 할 수가 없어서 아파트 짓는데도 한계가 존재해요. 15층인가 네네. 18층 이상으로는 질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리 용적률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네. 개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매도를 추천 당연히 드리는데 네. 상황이 자체가 지금 뭐 매도가 안 되는데 우리 딸 명의로 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세대 네. 분리라든가 이런 쪽에 해야 된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냥 인수하셔서 매도의 시간을 버는 것도 찬성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불광 5구역 이주시는 조금 더 상황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좋겠죠. 아무래도. 좀 낫겠죠. 그럼요. 그리고 그거 제가 아니면 네. 정말 팔기 힘들 거예요. 아, 네네. 그때가 정말 팔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 제가 그리고 그거 독바이 이제 신분당선이나 네네. 불광역 GTX에 그거 이제 보고 제가 그 구매를 했는데 네네.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네네. 그거요? 네. 아, 너무 희망회로만 돌리셨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거를 땡겨서 그렇게 막 희망회로 돌리시면 안 돼요. 요즘은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게 없고요. 굉장히 지역적인 개별성이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부동산 시장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비싼 게 좋은 거고 개발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면 네. 그 제가 3년 이내에 그걸 팔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3년 이내에 매수를 그냥 매수하셔서 네네. 그 뭐 기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팔릴 수 있을 때 파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그 안에 팔아야지 뭐 안 팔리면 꽝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 전략을 세워서 매도에 집중하시라는 소리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매도 쪽으로 계획 잡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니까 따님과 잘 상의하셔서 좋은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뒷번호 7263번 쓰시는 7283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부천 옥길자이 아파트와 옥길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30평형대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우선 거주지를 부천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두 아파트 좀 비교해 볼까요, 시장님? 네, 문자 내용이 지금 옥길지구를 보시는 건데 옥길지구의 호반 베르디움하고 자이를 옥길 자이하고 호반 베르디움 당연히 옥길지구가 되겠고요. 이렇게 두 가지 아파트를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셔서 비교를 하시는데 가격이 얘네 둘 자체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연식도 거의 한 달 차이뿐이 안 나기 때문에 2017년 말, 2018년 초 이렇게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들이라서 그러니까 준공이 된 아파트들이라서 가격 자체가 거의 똑같이 오릅니다. 빠지는 것도 최고가 대비 금액이 빠졌던 것도 마이너스 3.5, 그러니까 3억 5천까지 빠졌었는데 이게 똑같이 옥길 자이에도 적응이 되고 호반 베르디움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은 같다. 그런데 가격이 좀 높아 있는 건 당연히 호반 베르디움이 세대수에서 규모적으로 해서 더 유리한 위치, 더 대단지이기 때문에 소폭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옥길지구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부천 옥길지구 같은 경우는 부천 자체가
중동에 이런 신도시가 고성이 되고 나면서 그때 신축 맛을 보고 전체적으로 부천이 상당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이 신축에 대한 목마름으로 해서 이 어떤 해소에 대한 수요들이 그러니까 옥길 지구에 진입을 좀 했었던 거고요. 그런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일단 들어가서 신축에 대한 것들을 수용을 했는데 나머지가 불편해. 교통이 너무 안 좋고 주변에 가려면 부천 시내까지 나가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가 점점 떨어져서 가격 자체도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건 전 이 지역 말고 좀 그리고 또 뭐 올해 뭐 문자에 아까 풀로 봤더니 한 10년 정도 무주택 상황이라고 하셨고 결혼해서 10년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저 위쪽으로 해서요. 대장지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옥길지구보다는.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3기 신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얘네가 특징적인 게 SBRT라고 해서 간선 급행 버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계양 지나서 김포공항 마곡산업단지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장 홍대선이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장에서 홍대까지 뭐 이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확정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20분이면 홍대역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러면 교통이 그만큼 개선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이 대장지구에 있는 SBRT를 또 아래쪽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여기 어디 있죠? 종합운동장역이 있죠. 근데 이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GTX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위쪽으로는 마곡산업단지, 아래쪽으로는 GTX가 연결되고 있는 대규모 신축 신도시다. 그러면서 얘네들 들어올 때 계양 신도시라든가 물론 인천이니까 얘는 좀 다르겠지만 대장 신도시 그다음에 창릉 신도시까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뭐 큰 연차를 두지 않고 공급을 하게 될 거거든요. 3기 신도시가. 그러면 청약 수요도 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저는 청약을 원래 권장하는 사람이 아닌데 적어도 무주택 기간 10년에 그러면 자녀도 계실 거고 뭐 자녀 할인, 뭐 무주택 기간에 대한 점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좀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얘를 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 옥길지구에서 아파트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때 돈 주고 사도 적정하게 경쟁력 있는 가격 지금보다는 좀 하락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대장지구의 청약을 한번 노려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셨던 부천의 옥길지구가 아니라 대장지구 쪽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현명한 판단하시고요.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02-2638-3973번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에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긴 얘기, 숨겨놓은 이야기까지 다 풀어놓고 정확한 포트폴리오 좀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역세권 개발이라는 어떻게 보면 재개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적률이 가장 이제 포괄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 역세권 개발지가 사실 제가 인사말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투자처 뭐 소개라든가 아니면 물건들 지금 이 초기 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한정적이거든요. 상당히 짧은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시간에 내가 물건을 봤다 그러면 그 물건들에 대해서 호불호를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있는 사업성을 따져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렇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이번 주에는 좀 많은 관심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담하시면서 소장님께서 지금은 부동산 하나하나의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어느 지역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큰 질문보다 또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 여기에 진짜 투자해도 되는지 이런 상세한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